이번 시간에는 마이다스 드로잉 부지엘란표 형식 등록 따라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 부지엘란표 형식 등록 따라하기를 진행하겠고,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철골 건물 부지엘란표 형식 등록 따라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마이다스 이젠 모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이젠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브라우저에서 예제 파일을 찾아 더블 클릭합니다. 예제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젠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확인 클릭. 우선 새로운 부지엘란표 템플릿을 만들겠습니다. 윈도우 워크트리에서 템플릿, 부지엘란표 템플릿, 리스트들 중에서 스탠다드 리스트 템플릿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복사하겠습니다. 복사된 템플릿 리스트를 마우스 우클릭한 후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이름 뒤에 땡땡땡 사무소라고 이름을 변경한 후 엔터. 다시 이 템플릿을 마우스 우클릭한 후 현재 템플릿으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현재 템플릿으로 설정하면 해당 템플릿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현재 템플릿에 등록된 스타일에 따라 부재일람표가 생성됩니다. 그럼 이 템플릿에 사용자 스타일의 일람표를 추가한 후 등록하겠습니다. 사용자 스타일 일람표를 가져오기 위해 먼저 윈도우 워크트리 중 CAD 도면에 C 드로잉을 더블 클릭하여 작업 모드를 CAD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 중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는 샘플 DWG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샘플 파일에 사용자 스타일 일람표를 템플릿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 일람표부터 복사하겠습니다. 화면상에 보 일람표를 전체 선택 후 컨트롤 C를 입력합니다. 부재 일람표 템플릿 수정을 위해 템플릿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윈도우 워크트리에 부재 일람표 템플릿에서 현재 템플릿을 더블 클릭합니다. 복사한 사용자 보 일람표를 컨트롤 V를 입력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명령행에 뷰 축척을 1대 40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뷰 축척은 일람표를 생성할 때 적용할 축척을 입력합니다. 붙여넣기 할 사용자 보 일람표를 2번 열 스타일 5행에 배치합니다. 보 일람표가 배치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일람표 스타일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반복합니다. 샘플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CAD 모드로 전환하고 벽 일람표 전체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현재 템플릿을 더블 클릭하여 템플릿 모드로 전환하고 컨트롤 V를 입력하여 복사한 벽 일람표를 붙여넣기 합니다. 명령행에 뷰 축척을 1대 40으로 입력하고 붙여넣기 할 사용자 벽 일람표를 3번 열 스타일 5행에 배치합니다. 이어서 지하 외벽 일람표 스타일도 복사하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더블 클릭한 후 지하 외벽 일람표 전체 선택 후 컨트롤 C 입력, 현재 템플릿을 더블 클릭한 후 컨트롤 V 입력, 뷰 축척을 1대 40으로 입력한 후 7번 열 스타일 5행에 배치합니다. 이번에는 독립기초 일람표 스타일도 복사하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더블 클릭, 독립기초 일람표 전체 선택 후 컨트롤 C 입력, 현재 템플릿을 더블 클릭, 컨트롤 V 입력, 뷰 축척을 1대 40으로 입력한 후 8번 열 스타일 5행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복사한 사용자 일람표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용자 스타일 일람표를 부재별로 하나씩 등록하겠습니다.
먼저 보일람표 형식을 등록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 부재일람표 형식 등록을 클릭합니다. 또는 명령어 RMLT를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명령행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재 재료 선택은 RC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RC 부재 타입 선택은 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일람표 스타일 등록 창이 나옵니다. 스타일 이름은 보일람표 스타일 05라고 입력합니다. 다른 옵션들도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모든 옵션을 체크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명령행에 등록하려는 일람표의 기준점을 지정하라고 나오면 일람표의 좌측 하단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오면 객체 전체를 선택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여기서 프레임 객체란 단면 형상과 삽도, 문자를 제외한 일람표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를 의미합니다. 명령행에 단위셀 첫 번째 모서리를 지정하라고 나오면 일람표의 좌측 상단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단위셀 두 번째 모서리를 지정하라고 나오면 단위셀의 반대편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단위셀이란 일람표에서 반복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테이블 인식 결과가 표시되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칸은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주색 칸은 테이블의 테두리를 나타냅니다. 만약 자동으로 판단된 테이블의 단위셀 영역이 맞지 않다면 명령행에 이전을 눌러서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테이블 인식 결과가 적절하다면 엔터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그림 및 고정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 및 고정 객체란 머리끌, 꼬리끌, 주석, 고정 삽도 등 항상 동일하게 표현될 항목들을 말합니다. 이 일람표에서는 테이블 좌측 1열에 네임, 탑바, 바텀바, 스트럽, 스킨바, 코멘트입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 다음으로 그룹 이름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이어서 층 이름 문자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이 스타일에는 층 이름 문자가 없으므로 선택하지 않고 엔터. 단면 크기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상부 철근에 해당하는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하부 철근에 해당되는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전단 철근에 해당되는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표피 철근에 해당되는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위치 표기에 해당되는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보의 형상을 나타내는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여기서 형상 객체란 일람표에서 그려지는 부재의 단면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부재 형상의 치수를 나타내는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보의 단면을 나타내는 선을 선택한 후 엔터. 주철근의 형상을 나타내는 선을 선택한 후 엔터. 주철근 형상 내부의 해치를 선택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때 단면 전체를 선택해도 자동으로 해치만 인식하게 됩니다. 이어서 전단 철근을 나타내는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그리고 X로 표시되는 표피 철근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이어서 철근 개수 문자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이 스타일에는 철근 개수를 나타내는 문자가 없으므로 선택하지 않고 엔터를 누릅니다. 각 단계에서 항목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옵션에서 사용하지 않음을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 일람표 형식이 적절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모든 부재 일람표 형식을 등록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둥 일람표 형식 등록도 보 일람표 형식 등록과 방법이 유사하므로 응용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벽 일람표 형식을 등록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을 클릭합니다. RC를 선택하고
벽을 클릭합니다. 벽 일람표 스타일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에 벽 일람표 스타일 05라고 입력하고 일람표 타입은 테이블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테이블 타입은 고정 삽도와 리스트만으로 구성된 형태로서 벽체나 슬래브 일람표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등록했던 보 일람표처럼 각 부재의 단면 형상이 직접 표현되는 일람표가 단면 타입입니다. 모든 옵션을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 클릭. 벽체 일람표의 좌측 하단 모서리를 클릭하여 기준점으로 지정합니다. 프레임 객체 선택이라고 나오면 객체 전체를 드래그 선택합니다. 여기서 테이블의 단위 셀을 자동 판단할 때 선택된 프레임 객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 셀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고정 삽도는 선택해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그림 부분이 포함되면 그림 자체를 표로 인식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해서 제외시키기 위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일람표 내부의 그림 부분을 드래그 선택합니다. 프레임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누릅니다. 일람표의 셀 중에서 벽체 리스트가 입력되는 단위 셀 첫 번째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단위 셀 두 번째 모서리를 클릭하여 단위 셀을 지정합니다. 테이블 인식 결과 반복적으로 데이터가 표기되는 파란색 셀과 테두리를 나타내는 자주색 셀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림 및 고정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람표 중 리스트가 입력될 단위 셀을 제외하고 그림을 포함한 고정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부재 그룹 문자 선택 후 엔터. 층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 선택 후 엔터. 두께를 나타내는 문자 선택 후 엔터. 타입을 나타내는 문자 선택 후 엔터. 수직 철근을 나타내는 문자 선택 후 엔터. 수평 철근을 나타내는 문자 선택 후 엔터. 등록하려는 일람표 형식 이름이 기존에 없었다면 곧바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지하 외벽 일람표 형식을 등록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을 클릭합니다. RC를 선택하고 지하 외벽을 클릭합니다. 지하 외벽 일람표 스타일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에 지하 외벽 일람표 스타일 05라고 입력합니다. 모든 옵션을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 클릭. 기준점은 지하 외벽 일람표의 좌측 하단 모서리를 클릭하여 지정합니다. 프레임 객체 선택은 지하 외벽 일람표 전체를 드래그 선택한 후 벽 일람표 형식 등록과 마찬가지로 일람표 내부 그림 부분은 선택해서 제외시키기 위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림 부분만 드래그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이어서 그림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지하 외벽 그림이 위치할 셀의 좌측 상단 모서리를 클릭하고 두 번째로 반대편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인식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 일람표 스타일에는 그림 및 고정 객체가 없으므로 객체를 선택하지 않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어서 그룹 이름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층 레벨을 구분 짓는 중심선을 선택한 후 엔터. 층 레벨 블록을 선택한 후 엔터. 치수를 선택한 후 엔터. 지하 외벽 형상을 나타내는 외곽선을 선택한 후 엔터. 수직 수평 기본근과 수직 전단 보강근을 선택한 후 엔터. 수평 기본근의 단면 해치를 선택한 후 엔터.
화살표와 원, 선으로 표시되는 지시선을 선택한 후 엔터, 지시선이 나타내는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전담보강 영역을 표시하는 해치를 모두 선택한 후 엔터, 등록하려는 일람표 형식 이름이 기존에 없었다면 곧바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독립기초 일람표 형식을 등록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을 클릭합니다. RC를 선택하고 독립기초를 클릭합니다. 독립기초 일람표 스타일을 등록하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에 독립기초 일람표 스타일 05라고 입력합니다. 모든 옵션을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 클릭. 기준점은 일람표 좌측 하단 모서리를 클릭하여 지정합니다. 프레임 객체 선택은 지하 외벽 일람표 형식 등록 방법과 유사합니다. 독립기초 일람표 전체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일람표 내부의 그림 부분을 선택해서 제외하기 위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부의 그림 부분을 드래그로 선택합니다. 선택 완료되었으면 엔터를 누릅니다. 이어서 그림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의 좌측 상단 모서리를 클릭하고 두 번째로 반대편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인식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림 및 고정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테이블 하단에 기둥 단면 치수는 도면 참조라는 텍스트는 항상 표현한 항목이므로 이 텍스트를 선택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어서 독립기초 그룹 이름을 선택한 후 엔터. 중심선을 선택한 후 엔터. 치수선을 선택한 후 엔터. 기초 형상을 나타내는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기둥 형상을 나타내는 객체 선택 후 엔터. 노출된 파일 형상 객체를 선택 후 엔터. 숨어있는 파일 형상 객체 선택 후 엔터. 절단 기호선을 선택한 후 엔터. 철근 형상 객체 선택 후 엔터. 철근 해치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지시선 객체 선택 후 엔터. 지시선 문자 선택 후 엔터. 그러면 독립기초 일람표 스타일이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클릭. 지금까지 RC 보아, 벽, 지하 외벽과 독립기초 일람표 스타일을 등록하였습니다. 다른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 방법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서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다른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스타일대로 부재 일람표가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 생성 도면을 더블 클릭하여 템플릿 모드에서 도면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 얘를 클릭합니다. 부재 일람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부재일람표 생성 클릭. 대화 상자에서 등록한 부재일람표 스타일 이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일람표 삽입점을 클릭하면 등록한 스타일로 부재일람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조도면과 일람표의 기본 설정들은 구조도면 생성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구조도면 생성 관리자를 클릭한 후 부재 일람표 탭을 선택합니다. 부재 그룹 이름 앞에 층번호를 표기하고 싶다면 해당 항목을 체크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이곳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 따라하기를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이어서 철골 건물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 따라하기 학습 과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골 건물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 따라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마이다스-이젠 모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이젠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브라우저에서 예제 파일을 찾아 더블 클릭합니다. 예제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젠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확인 클릭. 앞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 따라하기 강의에서 새로운 부재 일람표 템플릿을 만들고 현재 템플릿으로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부재 일람표를 생성하면 현재 템플릿에 등록된 스타일에 따라 일람표가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샘플 파일에서 철골 부재 일람표를 템플릿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전 강의에서 가져오기 한 사용자 스타일의 일람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철골 기둥 일람표부터 복사하겠습니다. 화면상의 철골 기둥 일람표 전체를 선택 후 컨트롤 C를 입력합니다. 윈도우 워크트리에 사용자 스타일 부재 일람표 템플릿을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V를 입력합니다. 명령행에 뷰 축척을 1대 40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뷰 축척은 일람표를 생성할 때 적용할 축척을 입력합니다. 붙여넣기 할 사용자 일람표를 1번열 스타일 3행에 배치합니다. 철골 기둥 일람표가 배치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일람표 스타일도 복사와 붙여넣기 작업을 반복합니다. 샘플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저장하기 위해 예 클릭. 철골보 일람표 전체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입력합니다. 현재 템플릿을 더블 클릭한 후 복사한 일람표를 붙여넣기 하기 위해 컨트롤 V 입력, 뷰 축척을 1대 40으로 입력한 후 2번 열 스타일 3행에 배치합니다. 이어서 트러스 일람표 스타일도 복사하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예 클릭. 트러스 일람표 전체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입력, 현재 템플릿을 더블 클릭, 붙여넣기 하기 위해 컨트롤 V 입력, 뷰 축척은 1대 60으로 입력한 후 5번 열 스타일 3행에 배치합니다. 이어서 베이스 플레이트 일람표 스타일도 복사하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예 클릭. 베이스 플레이트 일람표 전체를 선택한 후 컨트롤 C 입력, 현재 템플릿을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V 입력, 뷰 축척은 1대 30으로 입력한 후 8번 열
스타일 3행에 배치합니다. 이어서 볼트 커넥션 일람표 스타일도 복사하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예 클릭. 볼트 커넥션 일람표 전체를 선택한 후 컨트롤 C 입력. 현재 템플릿을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V 입력. 뷰 축척은 1대 30을 입력하고 9번 열 스타일 3행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복사한 사용자 일람표가 모두 배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용자 스타일 일람표를 부재별로 하나씩 등록하겠습니다. 먼저 철골기둥 일람표 형식을 등록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을 클릭합니다. 또는 명령어 RMLT를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명령행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재 재료 선택은 스틸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스틸 부재 타입 선택은 철골 기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철골 기둥 일람표 스타일 등록창이 나옵니다. 스타일 이름에 철골 기둥 일람표 스타일 03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모든 옵션을 체크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명령행에 일람표의 기준점 지정이라고 나오면 일람표의 좌측 하단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오면 객체 전체를 선택한 후 엔터. 여기서 프레임 객체란 단면 형상과 삽도, 문자를 제외한 일람표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를 의미합니다. 명령행에 단위셀 첫 번째 모서리를 지정하라고 나오면 일람표의 좌측 상단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단위셀 두 번째 모서리를 지정하라고 나오면 일람표의 우측 하단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단위셀이란 일람표에서 반복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테이블 인식 결과가 나오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칸은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표시될 곳입니다. 그리고 자주색 칸은 테이블의 테두리를 나타냅니다. 만약 자동으로 판단된 테이블의 단위셀 영역이 맞지 않다면 명령행에 이전을 클릭하여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테이블 인식 결과가 적절하다면 엔터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그림 및 고정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 및 고정 객체는 머리끌, 꼬리끌, 주석, 고정 삽도 등 항상 동일하게 표현된 항목들을 말합니다. 이 일람표에서는 테이블 상단에 부호, 층별, 사이즈, 머테리얼, 비고입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 다음으로 부재 그룹 이름을 선택한 후 엔터, 층 이름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부재 단면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재질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타입 문자 선택이라고 나오면 이 스타일에는 해당 객체가 없으므로 선택하지 않고 엔터. 마찬가지로 쉐어콘 문자도 선택하지 않고 엔터, 캔버 문자도 선택하지 않고 엔터를 누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일람표 형식이 적절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모든 부재 일람표 형식을 등록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골보 일람표 형식을 등록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을 클릭합니다. 스틸을 클릭한 후 철골보를 클릭합니다. 철골보 일람표 스타일을 등록하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에 철골보 일람표 스타일 03이라고 입력합니다. 모든 옵션을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 클릭. 일람표의 좌측 하단 모서리를 클릭하여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프레임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의 단위셀을 자동 판단할 때 선택된 프레임 객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셀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고정 삽도는 제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철골보 일람표 전체를 선택한 후 철골보의 단면 형상은 선택에서 제외하기 위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일람표 내부의 그림을 드래그 선택합니다. 만약 해당 그림이 일람표 전체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림 자체를 표로 인식하기 때문에 테이블이 정확히 인식되지 않습니다. 프레임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누릅니다. 철골보 일람표의 단위 셀 첫 번째 모서리를 클릭하여 지정합니다. 이어서 반대편 모서리를 클릭하여 단위 셀을 지정합니다. 테이블 인식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어서 그림 및 고정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람표 중 그림을 포함한 고정 객체들을 선택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부재의 그룹 이름을 선택한 후 엔터, 층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 선택 후 엔터, 부재 단면 객체 선택 후 엔터, 재질 객체 선택한 후 엔터, 타입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쉐어 커넥터, 즉 전단 연결재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캔버란 하단의 객체를 선택 후 엔터, 스터드 랭스 문자 선택이라고 나오면 비고란 하단에 스터드 볼트 값을 선택한 후 엔터. 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트러스 일람표 형식을 등록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을 클릭합니다. 스틸을 클릭한 후 트러스를 클릭합니다. 트러스 일람표 스타일을 등록하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에 트러스 일람표 스타일 03이라고 입력합니다. 모든 옵션을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 클릭. 일람표의 좌측 하단 모서리를 클릭하여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프레임 객체 선택은 트러스 일람표 전체를 선택한 후 철골부 일람표 형식 등록 방법과 마찬가지로 일람표 내부 그림 부분은 선택해서 제외시키기 위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림 부분만 드래그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트러스 일람표의 단위 셀 첫 번째 모서리를 클릭하여 지정합니다. 이어서 반대편 모서리를 클릭하여 단위 셀을 지정합니다. 테이블 인식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림 및 고정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트러스 일람표에서는 기호, 사이즈, 머테리얼, 비고, 텍스트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어서 트러스 그룹 이름을 선택한 후 엔터, 부재 그룹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그리고 사이즈란 하단의 단면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재질 객체 선택 후 엔터, 트러스 형상 객체 전체를 선택한 후 엔터. 여기서 형상 객체란 부재 일람표에 그려지는 부재의 단면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치수선을 선택한 후 엔터, 중심선 선택 후 엔터, 상현재와 하현재 형상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사제의 형상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현재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사제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베이스 플레이트 일람표 형식을 등록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을 클릭합니다. 스틸을 클릭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를 클릭합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일람표 스타일을 등록하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에 베이스 플레이트 일람표 스타일 03이라고 입력합니다. 모든 옵션을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 클릭. 일람표의 좌측 하단 모서리를 클릭하여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프레임 객체 선택은 베이스 플레이트 일람표 전체를 선택한 후 일람표 내부 그림 부분은 선택해서 제외시키기 위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림 부분만 드래그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이어서 그림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셀의 좌측 상단 모서리를 클릭하고 두 번째로 반대편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인식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림 및 고정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람표에서 베이스 플레이트, 리브 플레이트, 앵커 볼트, 텍스트를 선택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어서 베이스 플레이트 그룹 이름을 선택한 후 엔터,
베이스 플레이트 문자 선택 후 엔터, 리브 플레이트 문자 선택한 후 엔터, 앵커 볼트 문자 선택 후 엔터, 도면에서 중심선을 선택한 후 엔터, 그림 제목 문자 선택이라고 나오면 플랜, 엘리베이션을 선택한 후 엔터, 치수를 선택한 후 엔터, 평면에서 페데스탈 형상 선택한 후 엔터, 베이스 플레이트 형상 선택한 후 엔터, 리브 플레이트 형상 선택한 후 엔터, 평면에서 볼트 형상 선택한 후 엔터, 평면에서 H형광 기둥 선택한 후 엔터, 그리고 인면에서 노출된 기둥 선택 후 엔터, 인면에서 숨은 선으로 표기된 기둥 선택한 후 엔터, 인면에서 리브 플레이트를 선택한 후 엔터, 인면에서 볼트 형상 선택 후 엔터, 베이스 플레이트 형상 선택 후 엔터, 페데스탈 선택한 후 엔터, 앵커 볼트를 선택한 후 엔터, 절단 기호선을 선택한 후 엔터, 지시선을 선택한 후 엔터, 지시선 문자를 모두 선택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볼트 커넥션 일람표 형식을 등록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 부지 일람표 형식 등록을 클릭합니다. 스틸을 클릭한 후 볼트 커넥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볼트 커넥션 종류는 기둥을 클릭합니다. 볼트 커넥션 일람표 스타일을 등록하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에 볼트 커넥션 일람표 스타일 03이라고 입력합니다. 모든 옵션을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 클릭. 일람표의 좌측 하단 모서리를 클릭하여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프레임 객체 선택은 볼트 커넥션 일람표 전체를 선택한 후 일람표 내부 그림 부분은 선택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림 부분만 드래그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이어서 그림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셀의 좌측 상단 모서리를 클릭하고 두 번째로 반대편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인식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림 및 고정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볼트 커넥션 일람표에서는 플랜지, 외부, 볼트, 스플라이스, 텍스트를 선택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어서 일람표 상단에 철골 단면 규격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플랜지 볼트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외부 볼트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플랜지 스플라이스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외부 스플라이스 문자를 선택한 후 엔터. 도면에서 플랜지의 중심선을 선택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때 볼트 중심선은 제외합니다. 이어서 치수를 선택한 후 엔터, 단면에서 H형광 단면을 선택한 후 엔터, 플랜지와 외부 그림에서 노출된 H형광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플랜지와 외부 그림에서 숨은 선으로 표기된 H형광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플랜지와 외부 그림에서 스플라이스 형상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플랜지와 외부 그림에서 평면 볼트 형상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섹션과 외부 그림에서 단면 볼트 형상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섹션과 외부 그림에서 너트 중심선을 포함한 단면 너트 형상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절단 기호선을 선택한 후 엔터. 그림 제목 문자 선택이라고 나오면 섹션, 플랜지, 외부, 텍스트 객체를 선택한 후 엔터. 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철골 부재들 중 5가지 부재의 일람표 형식을 등록해 보았습니다. 다른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 방법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서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다른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스타일대로 일람표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 생성 도면을 더블 클릭하여 템플릿 모드에서 도면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 예 클릭. 부재 일람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부재 일람표 생성 클릭, 대화 상자에서 스틸 탭을 클릭하고 등록한 부재 일람표 스타일 이름을 모두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삽입점을 클릭하면 선택한 부재 일람표가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등록한 스타일로 부재 일람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골 건물 부재 일람표 형식 등록 따라하기를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과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